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싸움에서 주목받은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중국이에요. 중국은 최근 우크라이나와 싸우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유엔의 제재에서 상임이사국 5개 나라 중 기권표를 던졌어요. 유엔 회원국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채택되는 결의안에서 과반이 넘었음에도 상임이사국 중 2나라가 찬성하지 않으면서 결의안 채택 거부권을 행사하는 비토를 발동한 것인데요. 러시아는 자기 나라 제재하겠다는 투표에 반대를 내놓는 건 당연하지만 중국은 찬성도 그렇다고 반대도 아닌 애매한 입장을 내놨죠.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더 큰 피해만 초래할 뿐이라는 발언을 하며 기권표를 던졌고, 이런 모습에 우크라이나와 미국 그리고 서방 진영들은 중국이 러시아 편을 드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죠. 최근 신냉전 체제라고 불리고 있는 국제 정세 속에서 미국은 유럽을 포함한 영미권 국가와 협력을 더욱 돈독히 하면서 전 세계 패권 경쟁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역시 미국에게 밀리지 않기 위해 최근 관계가 더욱 친밀해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은 중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바라보는 속내를 알아보려고 해요. 2020년 중국에서 발표한 중국의 주요 국가 무역량에 따르면 단일 국가로 미국, 일본, 한국이 가장 많은 수출입 규모를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 미국은 2위 일본, 3위 한국의 무역량을 합친 것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수출입 규모를 자랑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서로 굉장히 의지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두 나라는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미국은 중국을 향해 자유주의 국제 질서와 미국의 안보를 저해한다는 우려를 공공연하게 표출해 불편한 심기를 여과없이 보여줬고, 중국 역시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미국의 영향력을 낮추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최근 팬데믹 사태로 두 나라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죠. 여기에 미국이 국제 질서를 저해한다는 국가가 또 한 곳이 존재했는데 바로 러시아예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알 수 있듯이 미국은 유럽, 호주를 통해 러시아와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를 만들고 있는데, 경제 제재뿐만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각종 군사 협력체들을 강화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견제의 칼날이 날카롭게 향하고 있죠. 이런 갈등에서 이어지는 무역전쟁, 신냉전 체제들의 중국은 대체 시장으로 러시아와 유럽 그리고 동아시아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러시아 입장은 어떨까요? 러시아도 중국과 비슷한 입장이죠.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 제재가 더욱 가중되는 상황에서 러시아 역시 출구가 필요했죠. 그래서 적의 적은 친구라는 말처럼 러시아는 미국과 나를 세우고 있는 중국을 선택하게 됩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역사적으로 넓은 지역이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공산주의 국가였음에도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고 무력 충돌까지 이어진 적이 많았죠. 그나마 2000년대부터 러시아와 중국은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한 중러 무역량은 최근 미국과의 갈등이 커지면서 러시아의 대중국 수출입액은 1위를 차지했고, 두 나라의 교역량은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커졌어요. 2020년 가장 최신 보고서에선 중국의 1, 2월 러시아로 수출되는 비중이 30% 이상 오르면서 이런 점을 증명하고 있고, 러시아 역시 석유와 천연가스 등 천연 자원들의 중국 수출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죠.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럽에 대한 자세였는데요. 러시아는 유럽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입장을 공개적으로 취하고 있지만 중국은 유럽과 우호적으로 지내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두 나라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점은 바로 앞서 설명했던 러시아 경제 제재에서 중국이 기권표를 던진 것이 증명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중국은 러시아의 직접 비판을 자제하고 우크라이나에게 지속적으로 손을 내밀며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이런 중국의 애매한 입장은 바로 1대1로,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패권을 갖고 오려는 중국의 입장 때문이라는 시각들이 많아요. 중국은 2013년 1대1로 계획을 구상하면서 관련 나라와 지역에 대한 직접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중국의 투자는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이 주 대상으로 2020년 해외 직접 투자하는 나라 중 세계 1위로 첫 등극하는 결과를 낳게 됐죠. 중국이 2021년 우크라이나에서 새로 수주한 공사 계약액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중국 전력 회사가 우크라이나 가장 큰 프로젝트로 알려진 풍력발전 프로젝트에 참여해 최근 생산에 들어가기 시작했죠. 우크라이나는 중국의 1대1로 물량망 중심으로 유럽으로 통하는 길목에 위치해 운송과 관련된 우크라이나 투자도 상당한 상황이에요. 중국 입장에서 러시아의 천연 자원은 현재 호주와의 관계 악화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됐고, 결국 중국은 우크라이나도 유럽도 그리고 러시아도 버릴 수 없는 카드인 거죠. 즉 중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길 원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중국을 통해 지속적으로 러시아의 군사 행동을 멈추고 대화를 원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군사 행동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내에 원정 공격이 일어날 것이라는 불안감이 상승하고 있죠. 전 세계 질서를 중국 중심으로 올려놓고 싶어하는 마음과 다르게 오히려 중국은 중재자의 역할이 아닌 이번 상황으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모습만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중국의 큰 입장은 변하지 않았어요.
지난 2월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서로의 정치적 입장을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이 핵심으로 여기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고 대만의 독립을 반대한다고 했죠. 중국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확대에 반대, 유럽 안보에 대한 러시아의 우려를 지지한다고 했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러시아가 대만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과 비교해 중국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콕 집어 언급하지 않은 점에 현재까지도 중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다고 보고 있죠. 2014년부터 이어져 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를 모를 일 없는 중국이 러시아와 달리 특정 나라를 언급하지 않은 것인데요. 물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표문의 일부 내용은 퇴색됐지만 큰 틀은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2월 회담을 계기로 중국은 러시아의 간접적인 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죠. 러시아 제재에 기권표를 던진 인도, 아랍 국가들과 중국의 다른 점은 바로 이 점인데요. 러시아에 투자했던 미국과 서방 진영들의 기업, 나라는 투자를 회수하고 발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포어스, 무디스, 피치 등 세계적인 전문 신용평가 기관들은 이런 악재의 러시아 국가 신용도를 나라 부도 직전 단계인 최고 6등급이나 강등시키면서 디폴트에 임박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6등급이나 한 번에 떨어진 경우는 지난 1997년 한국이 IMF의 구제금융 사태를 겪은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알려지고 있죠. 그리고 러시아 내수가 약해진 상황에서 중국은 서방 진영의 빈자리를 차지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에 천연자원을 싼 값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러시아는 경제 제재의 돌파구로 서로의 손을 잡고 한때 광활한 국경을 사이에 두고 군사 충돌이 끊이질 않았던 두 나라는 공동의 목표, 공동의 적이라는 미국을 두고 경제, 정치 협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과연 미래에 두 나라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를 바라보는 중국의 마음을 알아봤어요. 다음엔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올게요.